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다소 제목이 자극적이고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저는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이런 말씀인데, 그렇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살고 지금 또 윤 대통령 마지막 선고만 남았는데 헌법재판소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연령대를 보면 대체적으로 50대, 60대,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뭐 70% 가까이가 이 연령대예요. 30대, 40대 초중반까지는 불과 한 10%도 안 되고요. 또 이제 80대 이후 되시는 분들이 약 또 한 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분석해 보면 미국에서도 약 한 5% 정도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 보시고 외국에서 다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고 외국은 뭐 한 7, 8%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분석하면 지역별로 나이별로 또 연령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나라를 생각하시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자식들 걱정에 또 윤 대통령 걱정에 나라 걱정에 그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분, 식사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망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다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전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저도 그때 서울에 살 때인데 정말 생생합니다. 아직도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생생한데 이때만 하더라도 김영삼 정부 시절이고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 다리가 붕괴된다든지 건물이 붕괴된다든지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다리는 다시 놓으면 되고 건물도 다시 지으면 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사이 곳곳에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성수대기 붕괴된 것처럼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판부, 사법부, 법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사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도 아니고 각하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시게 바로 만들어서 복귀해서 지금 미국과 함께 손을 맞잡고 저 악의 세력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하루빨리 북해죠. 북한도 붕괴시켜갖고 남북 통일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만약에 윤 대통령 이 탄핵을 인용시켜서 파면시킨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성수대교 붕괴된 거, 백화점 붕괴된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윤 대통령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대통령이 복귀하고 안 복귀하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이기도 해요. 윤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셔야만이 지금 썩을 대로 썩은 이 대한민국을 모두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가 우리가 수술을 할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살릴 겁니까? 이재명이가 살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인이 살릴 겁니다. 살릴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복귀하는 길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평안하게 선진 강대국 대열에 반열에 올라서 자자손손 편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논리의 비하가 아니야? 무슨 대통령 한 명 복귀한다고 그렇게 달라져?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디테일을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복귀가 단순하게 윤 대통령 복귀하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질서 또 미국과 중공의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민족의 앞날이 지금 달려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빨리 복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중공을 붕괴시키고 북한을 붕괴시켜 가지고 빨리 악의 축을 근절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꼴통들이 저는 헌법재판관들 다는 아니지만 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들이 어떻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어떻게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있는지 도저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꼴통들이 어떻게 그 달달 외워갖고 법전 외우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들이 만약에 정말 까딱 잘못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정말 파면시킨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이 자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앞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나라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헌재가 사는 길은 당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거를 해서 평의를 해서 파면시키고 인용시킬 게 아니라 기각도 아니고 당장 8대 0으로 각하를 시켜야만이 당신들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3.1절 날 광화문을 비롯해서 여의도까지 또 전국 대학로 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옛날 홍콩도 거리에 그 인구의 거의 뭐 5분의 1 가까이 수많은 인구들이 거리로 나와서 뛰쳐나왔지만 홍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중공의 일개 이제 성으로 전락을 했고 옛날처럼 그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건 다 끝나버리고 지금 그냥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빠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과거의 그 영광은 다시는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홍콩 이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과 같이 가야지 저 중공, 흉악한 친중 좌파 세력들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이자들이 지금 여당, 그러니까 국힘당이죠. 저는 뭐 국힘당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국힘당이 구구정당을 자처를 했다. 뭐 헌재 처부수자에는 서천호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이 국민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3.1절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독한 망상과 개변에 찬동하며 구구정당임을 자처했다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황정아라는 대변인 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본데 아니 자기들은 지금 안국역 앞에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전 지도부가 다 나와가지고 그 탄핵 찬성 거기에 뭐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 참석을 해서 한 것은 정당한 일이고 그것은 자기들은 잘한 일이고
여기 국힘당 의원들이 3.1절 집회에 나온 것은 극우 정당임을 자처한 겁니까? 당신들은 극우 잡발들이잖아. 아니 극우 잡발이 아니라 거의 뭐 빨갱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따위 망발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거 처부수자는 말이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당신들 민주당하고 짬짬해서 모든 걸 지금 망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디서 이따위 망발을 합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암약을 하면서 그것도 민주당과 짬짬이를 하면서 더군다나 선관위 과거에 그 사무총장이었던 그자는 뭐 어떻게 보면 차명폰에 대포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정치인들과 짬짬이라고 서로 내통을 한 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짜파리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면서 국힘당의 극우정당이다. 그럼 당신들은 극자정당이잖아. 아니면 극자정당을 떠나가지고 과거에 중국 공산당, 그 세계 공산당 정당들 모였을 때도 민주당은 거기 참석을 했잖아요. 민주당은 그런 거 보면 완전히 빨갱이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당한테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여기 다음에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 없애버려야 될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3월 달에 윤 대통령 선고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3월 14일경에 할 것이다. 이거는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 하나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일단은 뭐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자녀 임기 연연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았다 틀렸다 이런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에 따라서 뭔가 윤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개헌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각제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 선관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개헌할 때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의회 해상권도 대통령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중임제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복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 개헌을 한다, 자녀 임기 연연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또 일부 다른 분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 마냐 또 윤 대통령이 사실 내각제 개헌 세력들과 함께 또 해가지고 타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길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멀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워딩 하나하나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왜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부분 그럼 충분히 뭔가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은 복귀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복귀해서 나중에 개헌 뭐 하다 보면 시간 걸리게 되고 개헌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복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도 2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3월 초인데 3월 중순에 선고를 할지 아니면 문영배 이미선이가 4월 18일 날까지 해서 물러나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건지 이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뭐 만장일치를 해라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면서 그거는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켜라 이따위 소리죠. 왜 만장일치로 합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어이없게 만장일치로 해갖고 그때도 국론이 얼마나 분열이 됐는데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이념에 따라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에 따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헌법재판소도 살린다 이런 각오를 갖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완전하게 50%를 넘지 못하고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것들이 또 짬짬이해서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중도층이 떠나고 그리고 탄핵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딴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론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언론이지만 그거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려갖고 이 자리는 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이 언론 때문에도 더 나라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가 증가를 하고 3월 1일 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많이 나온 인원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될 차례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한테 계몽령을 내려가지고 많은 국민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지하면서 여론조사에 거의 50%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3.1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고돈창 변호사, 고돈창 당신이 생각한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다. 이 정도로 한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중국 간첩 몇십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 발표해주고 또 탄핵을 절대 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상 일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세상 일이 모두 다 극복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고난 팔자만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환경과 세력, 뜻하지 않는 누군가의 지원,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귀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운이 확 펴지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지 선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마지막 활용점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빨리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고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이제는 미국에서 움직여지고 마지막으로 뭔가 액션을 보여주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